무사셋. 노무사님 제가 웬만큼 알아서 궁금한 게 어떻게 없으시죠? 알고 있어요? 넘어가죠 뭐. 무사셋. 노무사님은 사실상 가장 워너비한 합격이긴 하죠. 왜냐면 그 전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셨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노무사를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1차 시험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그러니까요. 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합격한 케이스. 1차라서 2차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차는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경야독이지. 맞아요. 네. 네. 어떻게 시간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 업무 시간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음. 전 사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결심을 하면서 구입한 게 있어요. 독서실 책상을 집에다가 샀어요. 아, 정말? 네. 퇴근하고 와서 하루에 거의 한 2시간 아니면 3시간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잤어요. 회식을 하고 뭐 이렇게 술을 마신 날은 1시간이라도 집에 와서 그건 중요하죠. 공부를 네네. 퇴근을 몇 시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퇴근은 보통은 이제 칼퇴근을 했죠. 뭐 집에 오면 7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뭐 10시까지 어쨌든 3시간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회식을 하고 집에 오더라도 뭐 10시에 집에 오건 11시에 집에 오건 1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자고 그때는 그렇게 뭐 약간 회식이라고 뭐 다른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주말에는 그럼 어떻게 네네. 하신 거예요, 주말에는? 주말에는 이제 풀로?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 독서실 책상에서 이제 열심히 네. 그래서 몇 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사실 1차 시험은 되게 운이 좋게 한 번에 들어가요? 그쵸.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정말? 왼수 없는 천재는 여기 있었네. 그러네. 아니에요. 정말 제가 문 닫고 들어가는 2차는 당연히 안 되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차를 뭐 본의 아니게 2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2차 공부를 좀 미리 많이 해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긴 하지만 바로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노무사님 같은 경우 바로 1차를 시작해서 동차로 되기는 어려웠겠지. 그쵸. 오롯이 그냥 그 3, 4개월은 1차 공부에만 매진하는 시기였던 거죠. 오롯이. 노무사 시험도 1, 2차가 과목이 좀 많이 다릅니까? 과목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2차 시험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험 유형을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네. 주관식 써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고 눈으로 많이 익힌 것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노무사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맞아.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논리적으로 써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맞아. 거를 진짜 절감했어요. 맞아. 그럼 네네. 2차 공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2차 공부는 동차에 시행되는 그 2차 시험도 회사를 계속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와. 당연히 그 해에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또 한번 가봐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갔는데 이거는 차원이 틀리지. 엎어져서 자고 이제 법전을 받으러 갔었죠. 재직을 하면서 봤다가는 이거는 몇 년을 하건 몇 번을 보건 합격을 영원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준비를 했죠. 그럼 확보가 안 직장인 준비생 분들은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면 휴직을 하거나? 사실은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하지 말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2차 시험 중에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있어요? 크게 과목을 구분을 하면 법 과목과 경영 과목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조금 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나가는 논리라던가 그 풀어나가면서 드는 뭐 판례 예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많이 암기를 하냐의 싸움인 거지, 사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법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 과목 공부가 조금은 편했어요. 그런데 경영학 과목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식을 막 이렇게 풀어서 빨리 많은 것을 화려하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나의 의견을 조금 논리적으로 펼치고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가 채점자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영학 과목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빵점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그렇죠. 있겠네. 이게 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특히 경영학 과목은 어떤 때는 굉장히 점수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점수가 되게 낮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 점수가 이렇게 채점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 과목이 더 힘들었던 것 저도 같아요. 경자만 들어가면 경영 경제 왠지 머리 아플 것 같고. 네. 그렇죠. 일단은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이론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지식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습득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누가 그 텍스트 내용을 잘 외워서 화려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았었는데 점점 이 경영학 시험의 고득점자들은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 조직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로 풀어내면 좋을까라는 창의적인 답변들이 고득점을 받는다라는 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직장인 경험을 하셨던 게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는 법 과목보다 경영학 과목에서 고득점이 제가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득점을 했거든요. 노무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들은 그렇게 뭐 불리한 입장도 아니네요. 일부 과목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그렇구나. 수도 있죠.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과거의 동료들의 연봉을 뛰어넘고 지금은 또 이제 잘 버시고 결혼까지 내년모레 하시. 딴따다 버시고.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응원드리죠. 뜻인데. 아이고. MBTI 유형도 이제 사업가 현재 가장 성업 중이고 부를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계시는 가장 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진무사님 네. 합격 노하우를 좀 풀어보도록. 무사셋